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방송은 대덕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대덕구청장 후보자 초청 방송 토론회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정순호입니다. 대덕구는 대전산업단지 재정비 방안을 비롯하여 도시재생 문제 등 굵직한 지방자치 현안들이 가로놓여 있는 곳입니다. 오늘 방송 토론회가 지역 발전을 이끌어 나갈 대덕구청장 후보자들을 검증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본 방송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 2의 규정에 따라서 등록 후보자 2인을 모두 초청했습니다. 이 방송은 대덕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법정 선거방송 토론회로서 중계 송출기관인 TJB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 후보자들을 소개합니다. 소개 순서는 사전 추첨에 따른 좌석 순입니다. 먼저 기호 2번 자유한국당 박수범 후보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후보 박수범입니다. 다음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후보입니다. 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후보자들의 기조연설을 듣겠습니다. 기조연설 시간은 2분간입니다. 발언 시간 제한을 위해 발언 종료 30초 전부터 남은 시간을 자막으로 고지해드리고 타임종 소리와 함께 마이크 전원을 차단하니 이 점 후보자들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호 2번 자유한국당 박수범 후보 기조연설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덕구청장 후보 기호 2번 박수범입니다. 구민 여러분, 제가 구청장으로 일한 지난 4년을 기억하십니까? 19만 구민의 사랑과 도움으로 희망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부패제로 부채제로라는 큰 성과도 쌓았습니다. 지방자치 20년 최초로 국가기관인 국방신뢰성센터도 유치했습니다. 신탄진 도시재생 뉴딜 사업, 회덕IC 건설 확정도 이뤄냈습니다. 모두 대덕구 공무원과 19만 대덕구민의 도움으로 가능했던 일입니다. 구민 여러분, 지금 대덕은 도약이냐 침체냐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갑천 고속화도로 무료화, 동북부 외곽도로 신설, 대전 야구장 유치 등 굵직굵직한 현안을 반드시 해결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연축동 행정주거타운 건립, 친환경 도시개발, 양질의 주거시설 확충 등 대덕의 과제를 가장 잘 알고 이해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일은 해본 사람이 가장 잘할 수 있습니다. 일을 잘했던 사람이 하면 더욱 큰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점령군처럼 찾아와 지역 내 분란만 일으키며 돌풍이 불고 있다,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심판을 해야 됩니다. 말로만 하는 사람을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됩니다. 다가오는 민선 7기 희망의 열매를 맺어 구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저 박수범이 살고 싶은 대덕건설의 꿈을 이뤄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후보 기조연설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대덕에서 변화의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대덕구청장 후보 박정현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덕에서는 지금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동네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16명이 지금 대덕을 떠나고 있습니다. 대덕에 지금 사시고 계시는 분들도 기회가 된다면 대덕을 떠나고 싶어 하십니다. 계족산과 대청호가 있어서 참 아름다운 대덕입니다. 산업단지가 있어서 활기찬 대덕입니다. 회덕향교와 동충당이 있어서 역사문화가 살아있는 대덕이 떠나는 도시, 떠나가고 싶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자유한국당의 집권 12년, 변화하는 환경을 읽지 못하고 대덕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오래 살아서 대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오만함과 소통하고 협력할 줄 모르는 구태한 리더십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무능하고 오만한 자유한국당과 구태한 리더십에게 또 4년을 맡기실 것인지 유능한
저 박정현을 선택해서 새로운 길을 가실 것인지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저 박정현, 이제 바꿔야 한다는 주민들의 염원을 받아서 청년과 장년과 노년이 함께 행복한 대덕의 새로운 역사를 쓰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대덕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후보자들의 기조연설을 잘 들었습니다. 본격 토론에 앞서서 오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토론회는 사회자 공통질문과 후보자 공약 발표 및 상호 질의 토론, 그리고 후보자 주도권 토론과 마무리 발언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사회자 공통질문은 대덕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사전에 심의하고 선정한 것입니다. 후보자 발언 순서는 윤번제 원칙을 적용해서 후보자 간 발언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의 발언 제한 시간은 진행 사전에 고지해 드립니다. 그리고 발언 시간 제한을 위해 발언 종료 30초 전부터 자막으로 고지해 드리고 발언 시간이 종료되면 타임종 소리와 함께 마이크 전원을 차단하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사회자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질문의 주제는 대전산업단지의 노후화된 기반시설 및 대덕구의 낙후된 도시경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간이고 또 나중에 질의 답변 시간이 있습니다. 질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전산업단지는 대전시에서 2020년까지 전체 단지 도로 정비와 신규 진입도로 개설을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500억 원 정도로 추산되는 복합용지 개발 등 6개 용지 개발 사업의 절반을 민자로 충당할 계획이어서 민자 유치 여부가 첨단 산업단지화의 관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후보자는 대전산업단지 첨단 산업용지화를 포함해서 대덕구의 도시재생 방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의 답변 시간은 1분 30초간입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네, 지금 대화동의 1, 2 산업단지의 노후화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도로 개설과 관련해서는 추진되고 있지만 첨단 산업단지 부지를 유치해서 민자 유치를 통해서 확장하겠다는 계획은 지금 민자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재생, 문재인 정부가 하는 도시재생과 연동해서 앞으로 진행해야지 그 길이 풀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천편일률적인 토목 사업이 아닌 문재인 정부가 하는 도시재생, 결국 지역 자원을 잘 활용하고 이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핵심적인 사업들을 통해서 대덕구의 낙후된 경제 그리고 낙후된 도시 기반을 살려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부와 같은 당을 갖고 있는 박정현이 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충분히 타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지역의 산업적 기반과 문화적 기반을 잘 활용해서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오정동, 대화동, 신탄진을 통한 도시재생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자리와 지역의 쇠락한 기반을 다시 만들어내는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경제를 그걸 통해서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기호 2번 자유한국당 박수범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제가 구청장으로 일한 민선 6기 동안 우리 대덕은 새로운 도약을 위해 많은 희망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대전 산업단지 재생과 대덕구 전반의 도시재생 사업도 그 일환입니다. 지난 4년 우리는 대전 산업단지의 새로운 도약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대전 산단은 정부로부터 재정비 시범사업지구로 선정돼 오는 2020년까지 24억 원을 들여서 우선 도로를 정비할 예정이고요. 앞서 대전 산단 삼거리에서 약 1.6km의 구간의 도로를 정비한 바도 있습니다. 올 연말이면 대화동과 또 둔산동을 잇는 한샘대교도 발주할 예정입니다. 대덕구 전역의 도시재생 사업 역시 대전 산단과 같이 속도감 있게 추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대덕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도시재생 공약으로 신탄진, 오정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또 도시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기 위해 대청호 힐링 레포츠산지 조성 약속도 드렸습니다. 이 모든 사업이 마무리되면 우리 대덕은 새로운 희망의 열매를 맺는 곳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구민 여러분, 발전하는 대덕,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한 대덕을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네, 첫 번째 공통질문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공통질문 답변에 대한 후보자 쌍방간 보충질문과 보충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문은 30초 이내, 답변은 1분 30초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후보가 박수범 후보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네. 대하동 산업단지 노후화가 사실은 대덕구 안에서는 굉장히 걱정이 많은 사업입니다.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좀 말씀을 하셨는데 대하동 120단 지역을 새롭게 가꾸어낼 혁신적인 프로그램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보관이 있으신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예, 생태환경 산단으로 만들어가야 되겠는데요. 현재 이제 거주하고 있는 현재 산업을 이루고 있는 구조가 그렇게 현재 돼 있지 않습니다. 특히 레미콘 회사라든지 또는 각종 공해를 위반하는 그런 기업들이 외지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첫째 만들어야 될 것이고요. 현재 이제 도로 그 기반 시설은 2020년까지 만들어지지만 나머지 부분이 민자 유치가 우선 관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주변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도 관건입니다. 대화 2지구에 뉴스테이 사업을 유치를 했습니다만 아직 시공사의 부실로 인해서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도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박수범 후보가 박정현 후보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우리 박정현 후보께서는 이쪽 대화 산단과 관련해서 대전 산단이죠. 주변에 대화 2지구 뉴스테이 사업과 관련해서 견해를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뉴스테이 사업과 관련해서요? 네. 네. 저는 뉴스테이 사업이라는 게 결국은 임대주택을 좀 확산해서 주거권을 확보하자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 주거권 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을 더 사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더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대화동에 산업예술촌을 조성할 생각입니다. 산업예술촌은 청년 예술 문화를 하는 분들이 대화동에 지금 옛길도 살아있고 그리고 산업단지의 지역도 있기 때문에 산업과 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지역을 만들어서 청년들이 다시 모이는 곳을 만든다면 배후지역으로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단순히 그런 생태계를 만들지 않고 집을 짓는 거나 이런 것들 한다면은 그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결국은 사업자는 사업성이 있어야지 그 사업을 진행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화동을 중심으로 한 산업예술촌이 결국은 대화동을 새로운 대덕구의 중심 지역으로 만들 거고 1, 2산업단지의 민자유치나 또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에도 저는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문재인 정부가 하는 도시재생 중에 문화재생 프로젝트를 통해서 산업예술촌을 대화동에 만들어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청년들이 모이고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오정동과 중리동이 네. 같이 발달하는 것으로. 네, 답변 감사합니다. 첫 번째 공통질문 순서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다음 순서는 각 후보자의 공약 발표와 질의토론 형식의 모두 발언 후 개별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후보자의 공약 발표는 2분, 타 후보자의 개별 질문은 1분 이내, 보충질문은 30초 이내이고 그리고 공약 발표 후보자의 답변 시간은 각각 1분 30초간입니다. 그럼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후보부터 공약을 발표해 주십시오. 네. 제 공약의 핵심 키워드는 사람, 환경, 도시 재생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 것은 대덕구가 인구 유출이 가장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떠나가는 대덕구
에서 돌아오는 대덕구를 만들려면 저는 뭐 아파트를 지어서 사람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지금 계시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또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30, 40대 경제활동 인구들이 대덕구에 유입된다면 대덕구가 더 활기찬 구로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덕의 아이는 대덕이 키운다는 기조를 갖고 대덕 보육지원센터 그리고 청소년 진로상담지원센터를 통해서 돌봄과 교육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려고 합니다. 돌봄과 교육에 적극적으로 투자한다면 아이 키우기 위해서는 대덕에 가서 키워야 된다라는 소문이 날 것이고 그렇다면 30, 40대 인구가 대덕으로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대덕은 활기찬 대덕이 될 거고 경제활동도 훨씬 활기차게 돼서 대전의 5개 구 중에 가장 사람 살기 좋고 경제적으로도 풍요한 대덕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환경인데요. 환경 문제는 줄이고 그리고 대덕의 우수한 생태 환경을 위해서 지역 발전과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공약이 신탄진 생태환경 관광특구입니다. 신탄진의 자연환경과 산업단지 그리고 독일의 프라이부르크와 같이 태양광을 이용해서 에너지 집적단지를 만든다면 머무는 관광, 이야기가 있는 관광, 그리고 배우는 관광지로 충분히 역할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도시재생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박정희 후보의 공약을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박수범 후보가 박정희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개별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하는 순서입니다. 박수범 후보의 개별 질문은 1분, 다음 보충 질문은 30초간입니다. 그리고 공약을 발표한 박정희 후보의 답변 시간은 각각 1분 30초간입니다. 박수범 후보 먼저 개별 질문해 주십시오. 1분간입니다. 네, 우리 박정현 후보의 공약 잘 들었습니다. 사람 중심, 문재인 정부와 함께 이렇게 발을 맞춰가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우선 우리 대덕구의 상황을 조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서구나 유성구 쪽은 사람 중심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시 기반 시설이 부족한 우리 대덕구에는 우선 도시 기반 시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거 환경이 나쁘고 또 생태 환경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떠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우선 먼저 해결하고 박정현 후보의 그런 공약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일자리 이야기를 하는데 최저임금제의 성급한 적용으로 인해서 청년 일자리가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네, 박정현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왜 서구와 유성구만 사람 중심 도시가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 중심 도시는 대전시 5개 구가 공히 가져야 될 가치고 특히 행정을 집행하는 구청장으로서는 사람이 가장 앞서서 그 중심에 두고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은 좀 뭔가 오해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람이 돌아오게 하는데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먼저인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거 환경을 개선해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을 본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동구나 중구를 보면 주거 환경이 굉장히 많이 개선됐지만 동구나 중구에 계속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결국은 주거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주거 환경과 함께 연동된 교육과 삶의 질을 보완해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곳에 모이지 않습니다. 지금 대덕구는 신탄진 남한제지 공장 부지에 앞으로 2,300세대가 들어올 예정이고요. 지금 법동에도 1,100세대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면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올 것이고 그렇다면 그걸 통해서 새로운 주거 환경 기반을 만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후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박수범 후보 보충 질문 30초 이내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대덕구의 인구 유출의 가장 큰 원인을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대덕구가 18년 동안 2000년도 송촌 택지지구 개발 이후에 18년간
새로운 주거단지가 형성이 되지 않아서 인구 유출이 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 환경을 등한시하고 사람 중심 물론 좋습니다. 저도 사람 중심을 달리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박정인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자꾸 뭘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대덕에서 가장 오래 사셨고 그래서 대덕을 잘 아신다는 분이 실제 내놓은 대안이나 정책의 내용을 보면 정말 대덕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내놓고 있는지 제가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대덕구의 많은 시민들과 주민들과 대덕구에서 떠나지 않는 대덕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같이 논의하고 토론하고 학습도 같이 했습니다. 그 결과 대덕에서 가장 큰 문제가 교육 문제고 두 번째가 문화 기반 시설의 문제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대덕을 그렇게 잘하시는 분이 빚 갚느라고 대덕에 영화관 하나 없는데 그리고 어디 가서 마땅히 쉴 곳이 없는데 그런 시설들을 제대로 만들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빚 갚는 데 다 쓰시느라고 그런 시설들을 제대로 못 만드신 것 같습니다. 대덕구 주민들은 교육 기반 그리고 문화 시설들이 확충이 된다면 생태계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대청호나 계족산이나 문화자연 환경들이 충분한 대덕에서 더 오래 사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 대덕 주민들의 가려운 곳 그리고 제대로 현안을 파악해서 제시하지 못한 우리 박수범 후보님의 좀 식견이 아쉽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박정인 후보의 공약 발표와 상호 질의 토론 순서가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박수범 후보가 공약을 발표하고 상호 질의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박수범 후보 2분간 공약 발표해 주십시오. 예, 공약을 발표하기 전에 우리 박정현 후보께서 오해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구의 재정으로 빚을 갚은 것 가지고 영화관을 못 졌다 이런 것은 의정활동을 하신 의원님으로서 자질이 좀 의심스러운 것 같고요. 저희 민선 7기 목표는 찾아가고 싶고 찾아가기 쉬운 그래서 살기 좋은 대덕을 만드는 것이 키워드입니다. 제가 국민 여러분께 드린 모든 공약에는 이 세 가지 가치가 녹아 있습니다. 우선 대표 공약은 대청호 힐링 레포츠 단지 조성입니다. 대청호에 유람선을 띄우고 또 전기 동력으로 하는 유람선을 활용해서 환경 문제를 최소화하겠습니다. 해맞이 공원과 청남대를 잇는 케이블카도 설치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친환경 관광단지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대청호의 관광이 활성화되면 주변 지역 경제는 살아나고 경제 효과가 대덕구 전역으로 퍼져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 겁니다. 다음으로 연축동 행정주거타운에 약 2만 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짓겠습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우리 대덕은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고 외지에 살던 이들이 다시 찾아오는 도시로 거듭 태어날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전 야구장의 대덕구 유치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대덕은 미래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회덕 IC, 충청권 광역철도망의 회덕역, 또 스마트 트램의 종착역이 이러한 모든 것이 건설될 연축지구야말로 대전 야구장의 최적지입니다. 우리 대덕에는 총 12면의 천변 야구장과 상서동의 덕암 야구장이 위치해 있어서 대전 지역의 아마추어 야구의 성지로 불립니다. 대덕에서 한화 이글스의 응원이 박수범 후보의 공약을 잘 들었습니다. 박정인 후보 1분 이내로 개별 질문해 주십시오. 네, 제가 그 후보님의 공약을 들으면서 뭐 다른 거는 저와 유사한 것도 있고 그렇긴 한데요. 누차에 걸쳐서 힐링 레포츠 단지 조성에서 대청호에 유람선을 띄우는 부분은 이게 법이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공약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계속 말씀을 하시고요. 이 공약은 지금 대청호 인근 지역이 재탕 삼탕한 흘러간 노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저 안타까운 게 신탄진 쇠락
때문에 신탄진에 가면 신탄진을 정말 발전시켜 달라고 하는 주민들의 애타는 요청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막가파 공수표를 남발하시면 그 인근에 있는 신탄진 주민들이 더 안타깝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안 되는 이 공약은 철회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뭐 어떤 보관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네요. 네, 박수범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 대청호 유람선과 관련해서 상수원 보호구역과 각종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도시개발의 그 갈망이 큰 구민들을 위해서 단순히 법이 안 된다고 규정하기 때문에 공약으로 제시하는 것은 구청장의 본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힘든 과정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느 후보나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구민들을 위해서 시도하고 해내는 것이 경험해본 바로는 우리 구청장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천변 도시고속화도로 통행료 무료화 추진도 법 규정상 불가능했던 그런 일들을 정영기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유료도로법 개정 발의안을 통과를 시켜서 지금 준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지난 5월 말 인근의 충북의 박덕흠 의원께서 댐 지역 친환경 보존 활용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대청호 주변 친환경 관광 사업이 본격 시동을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그래온 것처럼 힘들겠지만 구민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꼭 반드시 해내겠다. 그리고 어렵지만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해낼 수 있는 것이 더 보람이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반드시 이루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네, 박정현 후보 30초 이내 보충 질문 해 주십시오. 네, 불가능에 도전하시는 도전자 정신은 굉장히 좋은데요. 그렇다고 구청장이 불법을 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청호 인근 지역의 주민들을 돕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구청장이 해야 될 반드시 해야 될 역할이라고 보여지지만 그분들의 그런 마음을 이용해서 공수표를 남발하는 막가파 공약을 내시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묻습니다. 박수범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박정현 후보께서 댐 지역 친환경 보존 활용 특별법을 아직 읽어보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특별법의 법안 내용을 제대로 살펴보셨다면 법안 내용에는 댐 및 주변 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이 국토부 장관의 승인하에 가능하다고 나와 있지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든지 법적으로 불가하다고 포함되어 있지는 않는다는 말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단계적으로 접근해서 구민들의 열망을 담은 사업을 전개한다면 꼭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댐 지역 주민들의 그 애환을 잘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공약으로 통해서 그동안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서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영업행위도 제대로 못했던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된다면 신탄진 지역뿐만이 아닌 우리 지역 대덕구의 경제 활성화와 함께 많은 외지의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그런 그로 인해서 지역경제 유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박정현 후보께서 이 댐 지역 친환경 보존 활용 특별법을 다시 한번 숙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후보자들의 공약 발표와 4호 질의 토론 순서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고 또 4호 질의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 주제는 대덕구청 이전 추진에 관한 것입니다. 과거 여러 차례 대덕구청장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연축동 행정타운 개발 사업 등 구청사 이전 청사진을 내세워왔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여태까지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덕구청사 이전과 신축에 대한 후보자의 대안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간입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박수범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예, 대덕구청사의 이전은 연축지구 개발의 핵심입니다. 그동안 제가 선거 공약에서 30억을 4년 동안 적립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대덕구민들의 도움과 우리 대덕구 공직자의 도움으로
80억을 현재 적립을 해놓고 있고요. 장차 우리 청사가 이전할 때는 기존에 있는 청사를 매각하고 또 국비 시비를 확보하면 청사 이전 건립에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5년 3월 법이 개정이 돼서 다시 추진하게 된 이 연축동 개발 사업은 현재 1억 2천의 용역을 들여서 대전시에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입안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단지 권선택 전 시장이 거리되는 바람에 작년 말로 그린벨트 해제를 약속한 그런 부분들이 단지 수년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향후 이러한 사업들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된다면 연축동 개발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내년 6월 정도면 1차로 토지 보상도 시작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역 주민들의 많은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그 대덕구청 이전 문제는 2009년부터 시작한 대덕구의 수건 사업입니다. 제대로 진행된 것이 없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고요. 대덕구 전체의 균형 발전을 견인하는 측면에서 대덕구청 이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예산에 있어서 녹록치 않습니다. 우선 구청을 이전하려면 총 공사비가 지금 대덕구 안에 용역 사업으로 나와 있는 공사비만 보면 762억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75억이 지금 기금이 마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후보께서 80억이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80억의 기금이 있고 구청사를 매각하면 한 202억 정도가 나오고요. 지방채 발행하고 해도 480억의 돈이 더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구청을 이전하는 문제가 아니라 연축동 전체 개발에 큰 그림을 갖고 구청 이전을 도모해야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허태정 시장 후보가 지금 동부권에 제2의 대덕밸리를 구상하고 있고 그 구상의 핵심 지점이 연축동 지역입니다. 대덕밸리 IT 산업과 연축동 공공개발이 동시에 진행이 된다면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허태정 후보와 손을 잡고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공통 질문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제 후보자들의 답변에 대한 쌍방간 보충 질문과 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문은 30초 이내, 답변은 1분 30초 이내입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박수범 후보가 박정현 후보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박정현 후보께서 연축동 개발과 관련해서 하나도 진행된 것이 없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2015년부터 용역을 통해서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밑그림을 그렸고요. 현재 시에다 요청해 놓은 상황인데 하나도 진행된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럼 그동안 대덕구의 행정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발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박정현 후보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네. 저는 안타까운 게 2009년부터 이 일이 시작이 됐고요. 2009년 당시에 시장은 박성효 시장이었고 구청장은 정용기 현 대덕구 국회의원이시죠. 그래서 같은 당 이신데 그 문제를 왜 그때 제대로 풀지 못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도 비슷한 정치적 성향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시장과 구청장 후보를 하셨는데도 이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이제 박수범 구청장, 당시 구청장에게 그 문제가 왔고 2015년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30만 평방미터 정도는 대전시장에게 내려옴으로 해서 조금 새로운 전기를 마련을 했는데 그 가는 과정도 물론 그린벨트를 풀기 위해서는 1, 2년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간 일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여지긴 합니다만 오랜 사업인데도 그 문제를 제대로 매듭을 짓지 못한 부분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결국은 대전시장과
대덕구청장이 같은 뜻을 모았을 때 이 문제는 풀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계속 수년되어 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허태정 시장 후보와 함께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서 대덕구의 균형 발전을 반드시 이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박정현 후보가 박수범 후보에게 질문을 해 주십시오. 박수범 후보께서는 이제 연축동 행정타운 말씀을 하시면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달을 하실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하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부분과 그리고 구청사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키실 건지에 대한 대안을 조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획과 관련해서 작년도 4월에 LH와 기본 협약을 맺었고 또 5월부터는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박정현 후보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왜 그것이 안 됐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미 시에 입안 요청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권선택 전 시장님과 2017년 연말까지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결과를 답을 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권선택 시장께서 작년 10월에 거래되는 바람에 결정권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수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도 진척이 안 됐다 하는 것은 아직 이 상황을 잘 파악을 못 하신 것 같고 새로운 시장이 당선이 되면 특히 우리 박성효 시장 후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랑 뜻을 같이 하고 시장 당선 이후에 곧바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더 이상 지체될 수 없는 사업이라는 것을 공감을 하고 앞으로 연축동 개발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우리 대덕구청을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청사 이전에 관한 두 번째 공통 질문과 그리고 상호 질의 토론 순서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후보자 주도권 토론 순서를 갖겠습니다. 각 후보자는 7분 동안 자유 형식으로 주도권 토론을 진행해 주실 수 있는데요. 다만 질문은 2분 이내로 그리고 상대 후보의 답변도 최소한 30초 이상은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성 발언이나 인신공격은 삼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자유한국당 박수범 후보부터 주도권 토론을 진행해 주십시오. 예, 우리 박정현 후보께 묻습니다. 첫 토론이었었나요? 그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사항이 있는데 우리 대덕구의 부채 전액 상환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채 갚을 돈으로 일을 안 했지 않느냐 하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그 부채의 재원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채의 재원이 공무원의 인건비를 절약하고 또 그 쓸데없는 사업, 쓸데없는 축제 이 예산을 줄여서 그 예산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박정현 후보께서는 그 사항을 본인이 설명을 하니까 그렇다면 우리 600여 공직자들에게 사과를 해야 되겠네요 하셨는데 사과는 혹시 하셨습니까? 저는 사과를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요. 예, 그거는 다시 한번 그 토론의 영상을 보시면 알 건데요. 알았고요. 사과를 드린다고 말씀드린 적 그렇다면 없습니다. 네. 우리 600여 공직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자존심을 상했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사과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저는 그거는 박수범 후보의 문제이지 공직자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인사권을 갖고 있는 분이 박수범 구청장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인사권을 전행해서 반드시 만들어야 될 공직자들의 일자리를 만들지 않고 그것을 본인의 치적을 세우기 위해서 부채를 갚는 데 썼다면 그건 공직자들이 오히려 문제를 제기했겠죠. 제가 주도권입니다. 박정현 후보께서 시의회 의원을 2번이나 하신 분이 네. 우리 구청장이 그 예산으로 공직자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까? 공직자를 안 뽑고 그 돈으로 부채를 해결하셨다고 지금 말씀해 놓고 왜 앞뒤가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안 뽑은 것이 아니고 정원을 안 채운 겁니다. 네, 그 정원을 안 채운 거니까요.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고. 아니, 안 뽑은 거나 정원을 안 채운 거나 같은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첫 토론에서 박수범 후보가 딱히 민선 6기 동안 한 일이 기억이 없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 박수범 후보께서 국방 신뢰성 센터도 가져왔고, 예, 좋습니다. 해더 IC도 가져왔다고 하는데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국책 사업입니다. 예. 국책 사업이고 대전시와 국가가 같이 연동해서 한 사업이지 박수범 예, 후보가 알았습니다. 가져오는 사업은 아니지 그러면 않습니까? 국방 신뢰성 센터 유치하는데 국가가 그냥 갖다 놓습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서 과정은 분명히 그 참여하셨겠죠. 공모사업을 통해서 한 것이지 네. 국가에서 대덕구에다 여기다 하겠다 하고 처음부터 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 경쟁을 예, 뚫기 그거 위해서 과정은 거치셨겠죠. 예. 8개의 타시도와 경쟁을 통해서 이렇게 유치한 그 국방 신뢰성 센터인데 혹시 국방 신뢰성 센터의 위치를 아십니까? 네, 알고 있고요. 무슨 동이죠? 그렇게 무슨 동이냐고요? 상소동에 있죠. 예, 예. 네. 예. 예. 왜 박수범 후보께서는 왜 그러냐면 박정현이 국방 대덕에 신뢰성 대해서 센터를, 잘 모른다는 예. 부분을 계속 아닙니다. 지적하기 위해서 국방 신뢰성 그런 식의 좀 센터를 비겁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비겁한 질문이 그렇게 하지 아니고요. 마시고 예, 그 정도 대덕의 관심이 비전을 있다면 제가 갖고 주도권입니다.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고맙겠습니다. 주도권입니다. 네. 예. 국방 신뢰성 센터가 올 3월에 착공이 됐습니다. 유치돼서. 그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네. 겁니다. 다른 일정 때문에 그리고 못 갔습니다. 네. 구청장 후보가 되시겠다는 분이 그와 같은 중차대한 그 국책 사업이 유치되는 현장에 안 나타나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린 겁니다. 네. 유치하게 위치에 대해서 동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걸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후보님께서는 겉으로는 참 이미지가 좋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고맙습니다. 네. 과거에 그런 이미지와 달리 막말도 서슴지 않은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후보님은 과거 2011년 시민토론회 때 이거 언론 보도에 나온 것입니다. 당시 대통령을 찍었던 유권자들은 손가락이라도 잘라야 한다고 발언을 해서 화제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왜 지난 수년 전 얘기까지 꺼낼까 싶어서 불쾌할 수도 있지만 선거로 선출되는 정치인이 본인의 뜻과 다르다고 해서 유권자를 비하하는 발언은 좀 삼가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특히 선출직 공모를 하겠다고 나선 후보자의 자질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지금까지 대덕구에 지난 12년간 정용기 구청장, 박수범 구청장이 한 일이 없다고 냉혹하게 비판하면서 혹시 대덕구에 유권자의 손도 잘라야 된다는 그런 표현으로 비춰질까 염려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답변해도 되나요? 네, 하십시오. 네, 굉장히 검토를 많이 하셨네요. 굉장히 오래전 일인데 그걸 말씀을 하시네요. 제가 유권자들의 손가락을 잘라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그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수도가 제대로 이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토론을 했고 네, 그 알았습니다. 토론의 석상에서 됐고요. 많은 분들이 네, 안타까움을 됐습니다. 표정하셨고요. 그래서 됐습니다. 그분을 뽑으신 분들은 정말 손가락을 자르고 싶은 그런 심정이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토론 것이 규칙을 좀 지켜주시기 와전돼서 바랍니다. 그렇게 됩니다. 네, 예. 토론 아니 규칙. 예. 질문을 하셨으면 답변을 들으셔야죠. 답은 거의 나왔으니까요. 뭐가 나왔습니까? 또 한 가지. 지금 이상한 우리 질문을 대덕으로 하시지 오신 않습니까? 것이 네. 작년 5월 25일 날 출마 선언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8월에 이전을 했고요. 네. 보통 흔히 상식적으로 그 지역에 출마하려면 미리 그 지역에 이전을 해서 이사를 해서 지역 상황도 파악하고 보통 이런 것이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박정현 후보께서는 출마 선언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사를 와서 활동을 하셨어요. 이게 너무 권력에 집착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의아해하는 것이 보통 통반장도 제가 통반장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거나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을 시키는데 이사 온 지 첫 돌도 지나지 않은 10개월밖에 안 된 사람이 구청장을 나가겠다 하니까 우리 대덕구민들이 많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아해하시는 분들은 대덕구문이 아니라 우리 후보자께서만 의아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권력에 집착해서 이사를 왔다라는 말씀하시는데 네. 자유한국당 박수범 후보의 주도권 토론 순서가 끝났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후보 주도권 토론 진행해 주십시오. 네. 지금 박수범 후보께서는
가장 큰 치적으로 두 가지를 내세우고 계십니다. 부패 제로 그리고 부채 제로 대덕구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부패 제로가 맞습니까? 부패 제로 맞습니다. 아니 부채 제로가 맞습니까? 부채 제로죠. 예, 부채 제로가 맞습니까? 네, 지방채는 다 갚았습니다. 네. 근데 지방채만 갚으면 부채가 다 제로가 됩니까? 통상적으로 행정적으로 지방채를 갚으면 부채 제로라고 그래요? 많은 그건- 자치단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거는 너무 이연령 비연령 아닙니까? 네. 보통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부채가 없다는 것은 대덕구가 갖고 있는 모든 빚을 갚았을 때 부채 제로라고 표현한다고 그 주민들은 인지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제가 본의 아니게 박수범 후보님의 이게 선전을 해주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청렴도 평가 전국 1위 대덕구 부채 전액 상환 이렇게 아주 크게 걸어주셨어요. 아마 네. 여기가 선거 캠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살펴보니까 공보물에는 지방채 해결이라고 되어 있고요. 현수막에는 지금처럼 부채 전액 상환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언론에는 부채 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각각 이렇게 다른 언어를 쓰신 거는 조금 뭔가 미심쩍은 구석이 있어서 조금 피해가려고 그렇게 쓰신 것 같은데요. 이거는 2017년도 결산서입니다. 결산서를 보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퇴직급 충당 부채 그리고 기타 유동 부채들이 있어서 지금 대덕구에는 190억 정도의 부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부채를 다 제로화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채를 67억을 갚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어법은 맞는데 부채를 다 갚았다 이거는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이연령 비연령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지자체에서 지방채를 상환을 하면 부채 제로의 도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혹시 190억의 그 부채라고 박정현 후보께서 제시한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여기 써 있지 않습니까? 퇴직 그러니까 충당금 그 부채고 내용은 알고 네.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은 관공서를 짓는다든가 또 이런 즉시 안 갚아도 되는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그건 부채하고 달리 이렇게 표현을 그 하고 빚을 있습니다. 다 부채라고 하죠. 왜 그건 이거는 부채가 아니고 저거는 부채라고 스스로 그렇게 나눠서 생각하십니까? 전국의 대다수의 지방 지자체들이 정부가 그렇게 했다면 지방정부가 그렇게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부채를 제대로 갚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치적만 내세우기 위해서 하는 언사라고 저는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통상적으로 부분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그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상식적으로 표현하는 게 우리 아닙니다. 박정현 후보께서 다양한 방식들이 있겠죠. 부채가 네. 제로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하고 좀 조급하신 것 같은데 그런 표현은 결코 잘못된 표현 아니라고 아니, 저는 알고 제가 있습니다. 불편하고 조급하지 않습니다. 저는 네.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구청장이 되면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급하지 않고요. 다만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제가 구청장이 됐을 때 대덕구 주민들이 아니 전 구청장이 빚을 다 갚았다는데 왜 이렇게 빚이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좀 대답하기가 난감할 뿐더러 이번 선거 과정에서 대부분의 대덕구 주민들이 이게 부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정말 빚을 다 갚은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에 하나 우리 박정현 후보께서 구청장에 당선된다면 지금 제가 표현한 그 부채 제로의 그런 부채만 다 갚으면 뭐 별 문제가 없을 거 아니겠어요? 아닙니다. 예, 빚은 또한 가지 빚이 있는 그리고, 대로 있는 거죠. 청렴도와 관련해서 네.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청렴도와 관련해서 특별히 관심은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청렴한 거는 기본인 거고요. 그만큼 대덕구 공무원들이 청렴한 거는 좋은 현상인데 다만 그 청렴한 공무원들과 함께 열심히 대덕구 발전을 위해서 뛰어야 될 구청장께서 제대로 그거를 서포트하지 못했다면 그것이 문제인 거지 청렴도가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청렴도가 높은 것은 좋은 것이죠. 근데 그 청렴도가 구청장이 만든 청렴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대덕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장의 그 부분은 제가 주도권이니까요.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구청 철학이 그렇지 않으면 그 청렴도가 부분은 이루어질까요? 좀
얘기를 그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하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덕구 구정 구호가 섬김과 통합 희망 맞죠? 통합과 섬김입니다. 네, 통합과 섬김 거꾸로 알고 그리고 계시는군요. 그거는 뭐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또 바뀌어지는 거니까요. 근데 섬김이 들어가고 통합이 들어가 있는데 대덕구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노인회가 2개로 쪼개져 있습니다. 우리가 대덕구가 13% 정도 노인 인구가 있는데요. 그래서 노인을 잘 섬기는 그런 구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데 이게 전국에서 유일하게 노인회가 둘로 나눠져 있고 통합의 과정에서 우리 그 박수범 후보께서 제대로 역할을 못했을 뿐더러 이 나누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는 그런 언론 보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언론에 이미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조사 결과도 이 알고 부분에 계신가요? 대해서 좀 답변을 말씀을 해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우리 대덕구 노인지의 분열은 분담금의 문제입니다. 우리 대덕구는 경로당이 좀 적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 4만 원씩 받는 것을 4만 5천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 지회장이 새로 당선되면서 2016년도에 회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사의 의결만 가지고 일시에 6만 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별 경로당의 그 회비격인 그 분담금을 내는 경로당 회장들이 반발이 있었고, 네, 그 그것을 부분은 제가 좀 조정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구청장이 드리겠는데요. 개입을 했었습니다만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안 이사회에 돼서 그렇게 잠깐만 됐고요. 제가 또 한 주도권입니다. 가지, 이사회의 네. 의결로 결정할 수 있는 게 맞고요. 그 결정의 과정에서 지금 경로당 연합회 회장을 하고 계신 분도 참여해서 같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두 개로 쪼개졌을까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두 후보의 주도권 토론 순서를 마쳤습니다. 다음 세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제는 대덕구 소외론과 인구 유출 방지에 관한 것입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대덕구 소외론이 부상되어 대덕구민들의 민심인 것처럼 비춰져 왔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노선에서 배제됐다는 사안 이외에도 산업공동화와 낙후도가 심각한 신탄진의 도시개발 문제 등 대덕구의 미래 비전 실종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작지 않습니다. 후보자는 대덕구 소외론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으며 인구 유입과 도시 경제 발전에 대한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간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예, 먼저 대덕구 소외론 부분은 대덕구가 낙후되어 있는 구는 맞습니다만 그 소외로는 실제 대덕구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분들이 확대해서 오히려 소외론을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그 무능함을 소외론이라는 외피를 통해서 지금 포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대덕구의 가장 큰 지금 문제인 인구 유출과 관련된 문제는 23만이 넘었던 인구가 지금 18만 5,053명으로 5월 말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교육 문제와 문화의 질을 기반한 문화 도시 대덕구를 만들어야지 해결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제 대덕구의 학생 수가 3만 7천이었던 학생 수가 17,000명 정도 빠졌습니다. 이것은 30, 40대 경제활동 인구가 같이 빠져나갔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대덕구에서는 이 교육을 혁신적으로 지원해서 30, 40대의 교육과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문화시설인데 문화소외 지역으로 자리매김되어 있습니다. 대덕구가. 그렇지만 저는 대화동의 산업문화예술촌을 통해서 다시 문화가 꽃피는 대덕 그리고 신탄진을 산업특구로 만들면서 환경특구로 만들면서 네. 추진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자유한국당 박수범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대덕구 소외로는 그 시발이 도시철도 1호선이 1m도 안 지나가는 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전 5개구 중 유일하게 대덕구에만 도시철도가 지나지 않는다는 것, 이것에 대한 항의였고요. 저는 민선 6기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을 유치해서 도시철도가 다니는 대덕구의 초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덕구 소외론에서
벗어났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구 감소의 문제입니다. 대덕구의 인구 감소가 왜 되었을까요? 이거는 대전시의 무관심 때문이었습니다. 역대 시장들이 대덕구에 투자를 하지 않고 무관심했기 때문에 인구가 증가할 요인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난 4년 무관심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부패제로 부채제로의 도시를 만들었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서 도시발전의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제 떠났던 이웃이 다시 돌아오는 도시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우선 돌아오는 대덕을 위해 연축동 행정주거타운에 약 2만 세대의 주거단지를 공급할 것입니다. 다양한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자기주도 학습센터 건립과 같은 교육 공약도 실현해내겠습니다. 제가 찾아가고 싶은 대덕을 네. 두 후보자들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후보자 쌍방간 보충 질문과 보충 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문은 30초 이내, 답변은 1분 30초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정현 후보가 박수범 후보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네. 인구 유출 원인을 역대 시장의 무관심으로 두셨는데요. 실제 박성효 시장, 정용기 구청장, 박수범 시의원 그 시절에 인구가 가장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같은 당이셨죠? 근데 어떻게 단순히 시장에게만 그 책임이 있다라고 보시는지, 그러면 같은 당 구청장과 같은 당 시의원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예, 그 시기에 세종시가 건설됐죠. 그리고 대덕구 인구 유출의 경로를 혹시 아십니까? 대부분이 교육과 주거 환경을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덕구의 다른 지역에서 있다가 송촌지구로 갔다가 송촌지구에서 둔산에서 유성에서 세종시로 이렇게 유출이 경로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단 두 가지입니다. 새로운 주거 환경, 다시 말해서 주거단지 개발, 두 번째로 교육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갈 때에 대덕구 유출의 경로도 파악을 하고 또 유출의 원인도 알았을 때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방식도 해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선 6기 동안 12개의 도시주택 재건축을 통해서 지역구를 통해서 앞으로 2022년이면 완료되는 이러한 사업들로 인해서 다시 그 빠져나갔던 인구가 다시 유입될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 유입 정책으로 자기주도 학습센터를 설치해서 교육으로 인한 동서교육 격차로 인한 인구 유출을 막을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이미 공청회를 통해서 그러한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박수범 후보가 박정현 후보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우리 박정현 후보께서는 우리 대덕구 인구가 가장 제가 시의원할 때 또 그 정용기 구청장, 박성효 시장 때 가장 유출이 많았다고 그랬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무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자기 내부의 문제를 찾지 않고 자꾸 밖으로 원인과 책임을 돌린다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2009년과 2010년 그 사이에 대전시 전체 인구는 10% 정도 늘었어요. 근데 대덕구 인구만 한 약 4만 정도가 빠져나갔습니다. 그 책임을 어떻게 세종에게 돌리고 대전시장에게 돌릴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그 지역에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덕구 주민들에게 사죄하시고 이런 것들로 앞으로는 인구 유출을 막겠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실제 박수범 후보 4년 동안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어떤 정책도 없습니다. 예를 들까요? 지금 그 민간 어린이 집이 있죠. 차의 보육료 때문에 지금 난립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와 몇몇 시의원들이 해서 대전시에서 한 약 1만 원 정도를 보조를 해줬습니다. 평균 한 5만 원 정도를 자기 부담을 내야 되는데요. 그러면 나머지 4만 원 정도를 오히려 빚 갚으실 일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투자하셨어야죠. 그거는 민간 어린이집 원장에게 투자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덕구에 살고 있는 부모들에게 투자하는 겁니다. 예산은 한 3억 조금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거 안 하시고
빚 갚는 데 쓰셨죠. 그러면 사실은 누가 대덕을 찾아오겠습니까? 네. 세 번째 공통 질문을 잘 진행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제는 동서 지역 간의 교육 격차 심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대전의 4대 산업단지와 국가 공기업 공장용지 등을 안고 있는 대덕구는 양질의 교육기관 부재로 대덕구의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성장과 함께 이주를 계획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고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후보자는 동서 교육 격차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대덕구의 교육 문제에 대해서 어떤 극복 대안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간입니다. 이번에는 박수범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예, 국민 여러분, 교육은 우리 미래입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동서간 교육격차 해소와 살고 싶은 대덕 건설을 위해 전생애 지원 시스템 구축을 약속드렸습니다. 구축이 완료되면 대덕구 아이들은 동서간 교육격차에서 완전히 벗어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저는 민선 7기 동서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일환으로 자기주도 학습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자기주도 학습센터는 물고기를 잡아주기보다 잡는 방법을 알려줘 우리 대덕의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습관을 어릴 때부터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기주도 학습센터가 설치되고 기존의 우리 평생학습인 배달 강좌를 확대 운영한다면 서구나 유성구보다 비용은 저렴하면서 질 높은 교육 환경이 우리 대덕에 조성될 것입니다. 어린이집의 자부담 비용을 지원해서 젊은 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키즈카페 또 어린이 도서관 등을 갖춘 대덕 어린이회관을 건립하여 아이들이 보고 느끼고 또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미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동서간 교육격차에서 건져내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제가 꼭 해내겠습니다. 네. 다음 박정현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동서 교육 격차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노무현 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세종의 행정수도를 이전한 것이 그 예입니다. 그래서 저는 동서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교육청 지금 교육감 후보로 나오신 두 분에게 제안을 합니다. 교육청 또는 대전교육연수원 또는 교육청이 갖고 있는 각종의 시설들을 전향적으로 동부 지역, 특히 지금 공공기관이 없는 대덕구 지역으로 이전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대덕구 학부모들은 교육청의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이제 드디어 동서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저는 앞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교육 문제가 떠나가는 대덕구를 만드는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청소년 진로 상담센터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건강하고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청소년이 되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덕혁신교육지구 지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보다 창의적인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장동 성장의 숲을 통해서 정말 호연지기를 키우는 아이들로 만들겠습니다. 네, 대덕구의 교육 문제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후보자 상호 간 보충 질문과 보충 답변을 갖는 시간입니다. 질문 30초 이내, 답변은 1분 30초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수범 후보가 박정현 후보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네, 우리 박정현 후보의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 교육의 문제를 교육청에 떠넘기는 것 같은 그런 말씀으로 비춰지는데요. 물론 교육의 문제는 교육청이 주도를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만약에 구청장이 되신다면 교육의 문제를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일을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온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내고 가꾸어내는 겁니다. 제가 교육청이나 교육 관련 기관을 이쪽으로 유치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교육청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지 동서 교육 격차의 문제가 해소된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우리
그 교육 문제에 별 관심이 없으신지 제 주장에 대해서 안타깝게 또 이해를 잘 못하시네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청소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케어하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미래가 결정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청소년 진로 진학 상담센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리고 또 국제화 시대에 스스로 대한민국 특히 대덕구 주민임을 자부심을 갖고 그 주민임을 알려낼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아이들로 저는 낼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연대해서 마을 학교를 통해서 충분히 그 과정들을 거칠 거고요. 특히 우리가 갖고 있는 장동이라는 굉장히 좋은 숲 생태계가 있습니다. 장동에서 우리 아이들이 호연지기를 키워서 정말 충분히 청소년으로 그리고 더 나은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지원할 겁니다. 그러면 대덕으로 아이들이 몰리게 될 겁니다. 네, 이번에는 박정현 후보가 박수범 후보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교육 문제를 잘 풀어야지 대덕에 다시 아이들이 들어오고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나 우리 후보자나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덕 내에 있는 학교 실내 운동장이 몇 개나 지금 없는 건지, 그리고 왜 그렇게 소외된 지역을 만드신 건지, 이 부분은 행정에서 책임져줘야 되는 건데요. 네. 지금 박정현 후보께서 실내 체육관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대덕구에 있는 학교에 약 반수 정도가 실내 체육관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금 계속 계획이 되어 있고 추진해 나가는 상황입니다. 특히 와동초등학교와 또 이 회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회덕중학교는 아직 체육관을 갖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장이 당선되면 교육감님과 함께 특히 회덕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학교부터 실내 체육관과 급식실을 짓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 약속도 해왔고요. 또 생애 시스템을 통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면 아마도 동서교육격차의 그런 인프라 문제, 교육의 인프라 문제는 많이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엊그제도 우리 학부형들과 이러한 사항들을 논의를 했고 교육감 후보자에게도 이런 제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미세먼지와 관련돼서 실외에서 운동하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실내 체육관 건립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 문제를 끝으로 대덕구청장 후보자들의 토론이 끝마쳐졌습니다. 어느덧 오늘 방송 토론회를 마쳐야 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못하신 말씀은 마무리 발언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발언 시간은 1분 30초간입니다. 발언 순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후보부터 해 주십시오. 네, 존경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토론회 잘 보셨습니까? 대덕구민 여러분, 요즘 자유한국당이 펼치고 있는 네거티브 선거전에 정말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대덕에서도 비전과 정책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영고주의를 따지는 후진적 패거리 정치를 펼치고 있습니다. 대덕구 주민 여러분, 하나의 시원한 홈런처럼 네거티브는 날려주시고 대덕구 주민들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고 대덕구 주민들과 늘 가까이 할 수 있고 유능한 저 박정현을 선택해 주십시오. 저는 24년간의 시민운동과 8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그 능력을 충분히 검증받았습니다. 지금은 개방과 융합의 시대입니다. 산업자산, 환경생태자산, 역사문화자산을 융합해서 청년이 모이고 장년의 허리가 펴지고 노년이 행복한 대덕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촛불민심이 뽑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왔듯이 저 박정현 뛰고 또 뛰어서 대덕의 새로운 발전의 바람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국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바뀌는 대덕,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대덕을 만들겠습니다. 대덕의 100년을 존경하는 대덕구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갈 저 박정현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국민들이 구청장이 되는 대덕구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기호 2번 자유한국당 박수범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토론회 잘 보셨습니까? 누가 대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또 지역을 위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지 느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선거는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저는 지난 4년 대덕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민주당 시장이 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을 때도 대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박정현 후보의 동료인 민주당 시의원들이 같은 당 대전시장을 흔들 때도 대덕은 발전했습니다. 선거에서 잘못된 선택은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듭니다. 지난 4년 민주당 대전시장의 중도 낙마로 인해 우리 대덕은 연축동 행정타운 건설이 수년되는 등 어려운 삶을 경험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덕에 이사 온 지 첫 돌도 안 된 인사가 대덕을 알면 얼마나 알을지 모르겠습니다. 대덕을 위해 일을 하면 얼마나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청장 임기 내내 대덕에 대해 공부만 하다 허송세월만 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됩니다. 하물며 대덕에 돌풍이 불고 있다, 바꿔야 된다고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대덕구민이라서 대전을 위기로 내몬 정치 세력을 심판해야 합니다. 대덕을 모르면서 구청장을 하겠다는 인사를 심판해야 합니다. 구민 여러분,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덕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최한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대덕구청장 후보자 초청 방송 토론회를 지켜보셨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제시된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이 여러분들의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6.13 지방선거에 꼭 참여하셔서 소중한 국민주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